안녕하세요. 분석가 A입니다. 최근 한국의 우주산업, 이른바 뉴스페이스가 정말 뜨겁죠? 그 중심에 있는 기업, 바로 나라스페이스인데요. 오늘 분석가 B님과 함께 이 기업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B님,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6297-0760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문자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장대 양봉의 기운을 팍팍 담아서 성심성의껏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분석가 B입니다. 오늘 나라스페이스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 5가지 흐름으로 따라가 볼 겁니다. 이 회사가 대체 어떤 회사인지부터 시작해서 기술력, 시장 상황,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돈 이야기와 투자 포인트까지 하나씩 알차게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뉴스페이스 시대의 강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 뉴스페이스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던 기존의 우주 개발이랑은 뭐가 다른 개념인가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옛날에는 우주 개발하면 뭐였죠? 국가가 주도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잖아요. 막대한 돈과 시간을 쏟아붓는. 하지만 뉴스페이스는 완전히 다른 판입니다. 스페이스 X를 떠올리시면 쉬워요. 민간 기업들이 훨씬 싸고 빠르고 또 창의적인 방식으로 우주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새로운 패러다임, 뉴스페이스 시대의 한국 대표 선수가 바로 나라스페이스다 이 말씀이시군요. 2015년에 설립해서 초소형 위성 한 우물만 파온 회사네요. 근데 B님, 여기서 눈에 띄는 게 16U 관측 초소형 위성 상용화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기술력을 가지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핵심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나라스페이스가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죠. 네, 보통 위성 회사라고 하면 그냥 위성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나라스페이스의 사업 모델은 그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나라스페이스의 사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인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업스트림은 위성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쏘아 올리는 일종의 하드웨어 제조업이고요. 다운스트림은 그 위성이 우주에서 찍어보낸 데이터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직접 다 한다는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인 거죠. A님 말씀처럼 이 두 가지를 다 하려면 결국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나사, 그러니까 미 항공우주국에서 기술력을 평가하는데 거기서 최고 등급인 TRL-9을 받았다는 점이에요. B님, 이 TRL-9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할까요? TRL9는 한마디로 실전에서 검증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검증의 결과물이 바로 스페이스 헤리티지 확보예요. 우주 산업에서는 이 우주에서 성공해본 경험,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력이 없으면 아무도 일을 안 맡기죠. 나라스페이스가 2023년에 스페이스X 로켓으로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면서 이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력 증명서를 따낸 셈입니다. 기술력과 사업 모델이 아주 탄탄하군요. 그럼 이제 이 회사가 뛰고 있는 운동장, 즉 시장이 얼마나 큰지 한번 봐야겠죠?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릴게요.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010-6297-0760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장대 양봉의 기운을 담아서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성장세를 한번 보시죠.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10년간 쏘아 올린 소형 위성 수보다 앞으로 10년간 발사될 위성 수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죠. 시장 자체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위성 개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장 규모, 그러니까 돈의 크기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향후 10년간 이 소형 위성 시장이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지난 10년에 비하면 3배 이상 커지는 거예요.
나라스페이스가 뛰어든 이 시장의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민님, 근데 이렇게 커지는 시장,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 나라스페이스의 입지가 정말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2024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발주한 초소형 위성 사업을 100% 그대로 싹쓸이 수주했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은 잘 벌고 있나? 앞으로는 어떨까? 네 번째 섹션, 회사의 재무 상태와 미래 성장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무 전망을 보면요. 2025년의 예상 매출이 132억 원으로 아주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미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데도 영업 손실은 여전히 69억 원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이 회사의 성장 전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25년 매출 구성을 보면 답이 나와요. 매출의 83%, 거의 대부분이 위성을 만들어주는 업스트림에서 나오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직은 진짜 돈이 되는 데이터 판매, 즉 다운스트림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적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봐야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실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뭘 주목해야 하는지 핵심 포인트만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투자자라면 좋은 점만 볼 순 없죠. 단기적인 리스크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오버행 리스크라는 건데요. 상장하고 나서 15일, 그리고 딱 한 달 뒤에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습니다. 유통주식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날짜들은 달력에 꼭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단기적인 우려를 잠재울 만한 아주 강력한 포인트도 있습니다. 바로 이 확정된 발사 일정입니다. 2025년 말부터 거의 분기마다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매출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이 우주 산업에서 이렇게 매출 가시성이 높다는 건 엄청난 강점이죠. 그리고 바로 이게 나라스페이스가 그리는 큰 그림, 최종 목표입니다. 자체 위성망을 2031년까지 무려 84기까지 늘리는 계획이죠. 자체 위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고수익 사업, 데이터 장사, 즉 다운스트림 사업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단순한 위성 제조업체를 넘어서 진짜 우주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는 거죠. 네, 오늘 분석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립니다.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6297-0760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장대 양봉의 기운을 담아서 성심성의껏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라스페이스의 기술력부터 시장 잠재력, 그리고 투자자로서 고려해야 할 리스크와 기회까지 정말 꼼꼼하게 다 짚어봤습니다. 비님 오늘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조각을 맞춰보면 마지막엔 이 질문 하나가 남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라스페이스는 한국의 스페이스X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시장이 보여주겠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